네, 이번 과목은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은 하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죠. 하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은 역시 20문제로서 81번부터 10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81번 보면요. 위험물 또는 가스에 의한 하재입니다. 하재를 경보하는 기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완강기는 첫 번째는 벌써 답이에요. 간이완강기는 우리가 무슨 설비냐 하면 피난 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그 높이가 4층 이하이거나 주로 2, 3층에 설치하는 걸 간이완강기라고 그러죠. 창문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하재 감지기, 축전지 설비, 자동 하재 수신기 등은 모두가 다 바로 경보 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보 설비는요, 하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라든지 기구 또는 모든 설비를 우리는 경보 설비라 그러고요. 대표적인 것이 비상방송 설비, 자동 하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83쪽도 있지만은 2015년 8월 16일 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82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의 규칙에서 지정한 하학설비입니다. 하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종류 중에서 하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학설비가 아니고 부속설비를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첫째,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열교환기는 뭐겠어요? 하학설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반응기, 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가 당연히 뭐가 돼야 하학설비가 되겠습니다. 펌프류, 압축기,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기 설비는 뭐요? 하학설비가 되겠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하거나 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요. 이것은 바로 뭐다? 부속 설비가 되겠습니다. 쭉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학 설비는 배관 그 부속 설비, 관련 설비, 온도, 압력, 유량 지시, 자동제어 관련 설비, 이게 바로 부속 설비가 되겠죠. 안전밸브, 가스 검출기, 세정기, 사이클론, 그 외 1목부터 6목까지 포함되는 모든 운전을 하기 위하여 부속된 설비도 부속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전기 제어 장치, 긴급 샤워 설비, 안전 관련 설비도 하학 설비가 아닌 하학 설비의 부속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 9에도 나왔지만 다시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반응기, 혼합조, 펌프류, 압축기 다 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속 설비가 아니죠. 83번입니다. 다음 중 반응기를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조작 방법에 따라 해분시, 반해분시, 연속식 분류하고요. 여기 나오는 간형은 형식에 따른 거라든지 또는 구조에 따라서 분류한 방식이 바로 간형식이 되겠습니다. 보면요, 반응기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작 방식, 다른 뭐 운전 방식이 나오고 해분식, 반해분식, 연속식 이렇게 구분하고요. 구조에 의한 것은 간형이니 타평이니 교반기니 유동 측형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온 것은 바로 다음 중 조작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닌 거니까 간형은 뭐야? 구조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84번은 다음 중 물이에요. 물은 H2O잖아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수소를 발생할 위험이 가장 낮은 물질은 쉽게 말하면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위험이 없는 거예요. 마그네슘, 금속이로서 폭발성이 아연, 나트륨, 아연 다 금속에서 폭발이 가능한 물질. 이거는 폭발성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구리고요. 구리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녹는점이 낮아 물과 접촉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발생을 위험할 가능성이 낮은 물질. 그래서 발생이 이런 것은 다 수소 폭발성이 있지만은 수소를 발생시키기는 시키되 거의 미약하고 위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구리라든지 철, 금속, 은, 탄소 등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녹는점이 낮아 물과 좀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엄격한 실험치상에는 약간의 수소가 발생하지만 위험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리튬 등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켜요.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아세틀린을 발생시키므로 불연성 가스를 봉해하여 밀폐 용기로 저장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물질, 여기 알아둘 게 가연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화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연소의 발열량이 클 것. 연소의 발열량이 열량이 크기 때문에 연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점화 에너지가 작을 것 맞습니다.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돼요. 입자의 표면적이 작다. 작으면요 불이 붙지 않아요. 커야 돼요.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좀 더 보면요 연소하기 작을 것, 열 전도율은 작아야 돼요. 둘째, 건조도도 어떻게 해? 좋은 거여야 돼요. 말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불 날 때도 어떻습니까? 말라야 되지 물에 젖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을 거. 산소와 접촉이 크고 발열량이 크고 산화되기 쉬운, 다시 말하면 접촉면이 클 거, 표면적이 작을 거. 그러니까 접촉면적, 표면적이 어떻게 작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다음 중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의 보수에 있어 일상점검 항목과 정기적 개방 점검 항목으로 구분할 때 일상점검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평상시에 점검하는 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상시에는요 도장의 노후 상황입니다. 페인트가 잘 벗겨진 게 있냐 없냐 이런 거고요. 부착물에 의한 오염의 상황, 그 다음에 잘 봐요. 보온재, 보냉재, 파손 여부, 기초볼트의 체계적. 근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기계 할 때 부착물에 뭐가 묻었나 표시해야 되지만 열교환기에서는요 부착물에 대한 것은 사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점검 항목은 보온재, 보냉재, 그 다음에 도장의 노후 상황, 플랜지브로 용접부, 누설 여부, 기초볼트 조임 상태지 부착물에 의한 오염은 사실 신경 쓰는 항목은 아니다. 87번입니다. 핵산이 1%예요. 메탄이 2%입니다. 에틸렌이 2%, 공기가 95, 더하면 반드시 1, 2 하니까 100이 되죠. 혼합가스 폭발 하한계 값은 약 얼마인가 그런데 역시 핵산, 메탄, 에틸렌의 하한계 값을 1, 5, 2.7로 주어졌어요. 계산하면요 얼마 나오냐 봤더니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부피를 다 더하면 어쨌든 똑같은 숫자로 소수를 해도 마찬가지 0.05입니다. 그래서 0.05를 100으로 하니까 0.00분의 1, 20, 40, 40 이렇게 해요. 풀어서 다시 우리는 이사틀리의 법칙을 적용하니까 하한분의 부피를 이렇게 하죠. 부피를 하면 2.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풀어봤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44가 답입니다. 88입니다. 88번은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산화탄소는요. 첫째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전기에 작업을 해요. 4월 4일 날 또요. 이게 4월 4일이라는 것은 2019년입니다. 4월 4일이라고 14일 날이거든요. 14일 날 바로 필답병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액체를 저장할 경우 자체 압력으로 방사할 수가 있어요. 기하 상태에서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근데 사실 이산화탄소는 바로 CO2이기 때문에 부식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저장에 의한 변질이 없어 장기간 저장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특징을 보면 이산화탄소 화학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고요. 무색, 무취로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가연성, 부식성은 거의 없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기화재라든지 컴퓨터 이런 데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소화제가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급성 독성 물질에 관한 규정이 일부이다. A와 B에 알맞는 수치예요. 이렇게 G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한 실험동물로 50%를 사망시키는 물질량 LD는 경구추 킬로그램당 얼마냐? 이거는 바로 300mg이고요. 그럼 체중이 얼마 이하의 물질을 한번 뒤에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89번이니까요. 바로 여기 또 계속 나오면 B는 뭐냐? 그러면 G또는 경피 흡수에 의해 실험 동물에 얼마냐? 그러면 50% 역시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OC 경피 킬로그램이거든요. 킬로그램. 이거는 바로 1000mg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300과 1000mg 답은 여기 나와 있고요. 보면 이렇게 잘 그대로 해설도 법을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보면 LD 50일 때 체중일 때는 300mg 또는 킬로그램 체중일 때는 몇 밀리그램이냐 하면 1000mg 이하인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 첨가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탄산, 칼슘, 모래, 석분인데 마그네슘은 뭐예요? 마그네슘은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여기 보면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금속,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있고요. 마그네슘이 있잖아요. 그다음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세멘트요. 산화칼슘, 석회서, 탄산칼슘 등이죠. 쉽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91번은요. 가연성 가스고, 가연성 가스 뭐 인화성 가스이며 독성 가스에 해당되는 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바로 대표적인 뭐요? CO죠. 일산화탄소. 우리는 연탄가스라든지 요사이 사고 많이 나는 뭐 이렇게 펜션 이게 바로 다 뭐요?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질식가스로 50ppm의 내 가연성 가스이고 독성 가스 TW가 얼마나 30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가스가 바로 일산화가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단골손입니다. 항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인인 그거잖아요. 항리는 어디에 저장하고 피로 쓰죠. 그죠? 항리는 물속에 저장하고 나트륨은 어떻게 해? 석유 속에 저장하고 칼륨은 K니까 석유 속에 저장하고 리튬은 물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뭐 역시 등유 속에 저장하게 되겠어요. 리튬이죠. 이게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은 석유, 유당, 피라핀, 석유나 또는 유동, 파라핀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항리는 물속에 저장, 정린과 마그네슘은 냉암소의 격리 저장, 질산원용은 햇빛을 피해 저장, 갈색병이는 냉암소로 보관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바로 위험물질 종류인데 리튬은 등유 속에 저장하여 물 반응형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은 다음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을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는 다시 인화성은 똑같이 뭐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을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인화성 가스는 부탄, 메탄, 수소, 산소인데 이거는 뭐예요? 보면 산소는 뭐예요? 이거는 조연성 가스죠. 대표적인 조연성 가스가 바로 산소가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여기 보면 산소는 뭐다? 조연성 가스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중 자연발화예요. 자연발화의 방지법입니다. 스스로 불이 나는데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연물 뭐가 없어? 점화원이 없어도 불이 나죠. 자연발화의 방지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직접 인하할 수 있는 불꽃과 같은 점화원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점화원이라는 것은요. 연소의 3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연소의 3요소 중 점화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점화원이 없어도 어떻게 해? 자연 발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없는 거죠. 저장소 등의 주요 온도 어떻게 낮게 해야 되고 습기가 많은 곳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고 통풍이나 저장품을 고려 여러 축정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저장소 온도를 낮추고 산소와 접촉을 피하고 통풍 및 환기를 철저히 하고 습기가 높은 곳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는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95번째입니다.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중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이 아닌 겁니다. 첫째, 가스는요. 매일 작업을 시작하는 전에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항상 측정하는 게 맞죠. 둘째, 장기간 작업을 할 때는 매 8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마다 측정하게 돼요. 답은 3번입니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여기 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책에든 고책에든 정체죠.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우리는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화가스 농도 측정 기준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하고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발생할 거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제가 아니고 정체입니다.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측정하고 장시간 작업할 때 어떻게 매 4시간마다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여기 8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니까 답이 틀렸죠. 96번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입니다. 가연성 가스에 밀폐된 용기 안에서 폭발할 때 최대 폭발 압력 영향을 주는 인자로 거리가 먼 것은 같아요. 폭발 압력에는요, 당연히 농도 또는 몰수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온도입니다. 온도, 압력에 사실은
농도와 온도와 압력이 있고 하나 더 있다면 가스 용기의 모양과 형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답은 바로 유속은 의미가 없어요. 유속은 뭐예요? 유량이 얼마나 그 기름 같은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 그걸 유속이라고 그러죠. 답은 3번이고요. 폭발 발생 필수인자는 봐요. 온도입니다. 조성해가 농도예요. 압력의 방향이에요. 용기와 그 형태. 그래서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농도 나타내고 굳이 하는 게 더 한다면 용기의 크기와 모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7번입니다. 물이 간 속을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이 정압이 그때의 물의 증기하고 낮을 경우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돼 배관의 부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냐 하면 캐비네이션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바로 우리말로 하면 공동현상. 특히 보일러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동현상은 캐비네이션이라가 유체의 증기압이 물의 증기압이 낮을 경우 부분적으로 증기를 발생시켜 배관 자체를 부식시키고 좀 더 시가면 물햄머 역할도 일어나서 파괴시키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격작용, 바로 물망치작용, 맥동현상, 서지 이런 참고도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8번째입니다. 98번째는 메탄입니다. 메탄이니까 CH4예요.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이론 화학, 이론 혼합비 또는 화학, 양론, 조성은 약 몇 %가 물었는데요. 메탄은요, 탄소가 A예요. 그러니까 A, 바로 수소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A가 이거, 수소가 B예요. 그럼 탄소가 1개고 수소가 몇 개? 4개예요. 이므로 이럴 때 계산. 그래서 탄소가 1.4, 여기가 바로 탄소예요. 탄소. 그 다음에 수소예요. 이건 분모, 이거 항상 상수죠. 그럼 4, 그대로. 그럼 9.5.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로 이 혼합비의 공식만 기억한다면 바로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보충학습으로 많이 A, B에 대해서 쭉 해놨습니다. 99번째입니다. 고압 환경에서요.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안병 또는 잠수병이라고 그래요. 다음 중 어떤 물질에 있는 중독이 바로 이거는 대표 잘 알아요. 질소에 의해서 발생하죠. 우리 지구상에는요. 산소와 질소예요. 산소가 21%, 질소가 79%죠. 그래서 요놈이 산소가 18% 미만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산소 결핍이라 그랬고 얘가 79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물속에서 작업할 때 바로 이런 중독 현상을 일으켜 그걸 잠암 또는 잠수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암, 잠수병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요. 공기 중에서 A 가스의 폭발 한계는 2.2%예요. 이 폭발 한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상태 A 가스의 공기 혼합 기체는 1 입방메타예요. 삼성이니까 함유되어 있는 A 가스의 질량을 구하면 몇 그램이냐 하면 분자량이 26이라고 알아야 돼요. 분자량이 26은 바로 아세틀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세틀린의 가스의 분자량은 바로 26입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 기체 부피는 22.4리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00으로 했을 때 22.0.224가 돼요. 그 분자량이 26번입니다. 농도는 0.002가 되죠. 그렇게 한다면 바로 그 기체의 농도 부피당 0.024분의 26에 0.022를 하면 바로 25.54g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뭐 사례의 법칙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화학적인데 기본이 돼 있는 분 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눈으로 익혀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5번째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우리가 항상 강조합니다. 종합장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안전기술은 누구나 다 저와 함께 한다면 다 만점 맞습니다. 항상 문자로 우리 건설안전기술 만점 맞았습니다 하는 분이 제일 많이 카톡이나 혹은 문자, 메일로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과목은 6번째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는 장으로 하겠습니다.